안녕하세요. AI 좀 쓸 줄 아는 사람들의 토크 AI 톡톡의 스타트업 프롬랩스 대표 강프로입니다. AI 리터러시 전문가 이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끼리 박수.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찾아온 아나운서 모예진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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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또 이번에 날이 너무 추워져 갖고 네. 스몰 토크. 옷을 두껍게 다들 입으셨어요. 저희 1회 촬영 때 반팔 입었는데 벌써 이렇게 추워졌네요. 그러니까요. 추워질 때가 됐습니다. 음, 네. 우리 강프로님 어떤 소식 가져오셨어요? 좀 오늘은 흥미로운 거. 이제 그동안에 너무 구글이나 오픈 AI 쪽 위주로 뉴스를 많이 다룬 것 같아서 음, 좀 이제 관련되지 않은 뉴스들을 위주로 좀 골라봤는데, 요즘에 그 검색하실 때 다들 좀 어떤 툴들 많이 쓰시나요? AI, 퍼플렉시티죠. 퍼플렉시티. 퍼플렉시티 쓰세요? 잘 안 써봤습니다. 퍼플렉시티를 검색할 때 되게 많이 쓰거든요. 음. 왜냐면은 이게 어디서 검색했는지 출처를 좀 같이 갖다 줘. 출처를 같이 갖다 줘서 되게 저도 많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퍼플렉시티에 대한 좀 새로운 소식을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조금 지난 내용이기는 한데, 저희가 이 AI 산업 트렌드를 봤을 때 좀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어서 어떤 내용인지 좀 예상이 가시나요? 예상 갑니다. 근데 여튼 굉장히 중요한 네. 아주 유익한 툴입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많은 AI 기업들이 이제 AI 브라우저를 만들려고, 자체 브라우저를 만들려고 이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구글도 아니고 오픈 AI도 아닌 이제 퍼플렉시티에서 어떻게 보면 더 먼저 AI 브라우저를 선보였다라는 부분에서 되게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에는 그 초기에 서비스를 런칭할 때도 사실 기존의 검색 쪽에 굉장히 강자였잖아요, 구글이. 그리고 오픈 AI도 한창 막 치고 올라가고 투자를 막 엄청난 규모로 유치를 했는데도 AI 검색이라는 그 틈새를 엄청 잘 파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AI 브라우저 시장에서도 뭔가 선점을 하려는 그 노력을 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봤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구글에 보면 AI 요약을 제공을 하잖아요. 그거랑 퍼플렉시티 AI 브라우저는 또 다른 건가요? 어떻게 보면은 그 구글에서 그 AI 검색 기능을 추가를 한 거죠, 기존 브라우저 환경에. 근데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구글 검색창 메인이 아니라 퍼플렉시티에서 검색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맨 처음에 나오게끔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써봤는데, 일단 이름은 코멧이라는 브라우저고요. 사실 나온 지는 조금 됐습니다. 7월 달에 나왔고, 근데 이게 원래는 유료 유저들한테만 제공이 되다가 이번에 무료로도 다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이따가 좀 2부 때는 한번 직접 써보면서 좀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교수님은 또 어떤 내용을 가져오셨을까요? 자, 저는 조금 이제 흥미위주의 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 챗GPT가, 여러분들 제일 잘 아시는 챗GPT가 12월 달부터는 19금 대화가 가능해진답니다. 박수 쳐야 될 일일까요? 박수 쳐야 되나요? 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 요약 보면 오픈 AI는 12월부터 챗GPT에게 성적인 대화를 허용할 계획을 발표했다. 샘 올트먼 CEO는 성인 사용자에게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정신건강 문제를 고려한 제한을 풀기 위한 조치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좀 더 보면, 그러나 유해 컨텐츠 노출 문제와 관련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안이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변화에 대한 우려도 크다. 관련 기사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그러게요. 확실히 되게 이슈가 많잖아요. 또 윤리적 측면에서 이 AI 성인물이라던가 딥페이크 같은 국내에서도 되게 다뤄졌던 이슈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도 아마 제 생각에는 큰 흐름상 보면 경쟁의 가열,
뭐 이런 거 아.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사실은 이런 19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풀고 나온 건 그록. 그 그록이죠. 일론 머스크. 거기 보면 에로틱 대화 모드도 있죠. 이제 그런 스파이시 거. 모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록 직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어땠냐면 너무 인간 같은 그 음성 모드라든지 이런 답변은 지향하는 약간 그 묵시적으로 암묵적으로 모든 AI 서비스들이 맞아요. 그거를 막았어요. 근데 어떻게 어, 아시죠? 그 트렌드를 아. 보면 그 일론 머스크가 그걸 깼죠. 그 금기를. 그래서 그쪽에 어떤 숨통이 트이면서 점점 더 약간 인간스러운 보이스 모드들이 나왔죠. 근데 이번에 이거는 이제 아마 오픈 AI가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구글한테 밀리는 듯한 흐름, 그쵸? 강프로님.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과열된 경쟁 속에서 어떤 새로운 생존 전략 중에 하나. 그래서 여기 보면 12월에는 연령 제한 기능을 전면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령을 체크하고 성인이 사람인 경우에는 성인 대화나 이런 거를 허용하겠다. 저는 이게 약간 네. 그 성인을 성인답게 대하는 거는 좀 어느 정도 기존 A한테 필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꼭 약간 성적인 게 아니라 얘가 너무 좀 어린 아이를 대하듯이 그렇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해요. 근데 성인 아이들을 보호하는 거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근데 성인까지 싸잡아서 아이처럼 대화한다는 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것도 좀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성인이라면 당연히 성인은 성인답게 스스로에게 의사결정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대신 확실히 다른 대전제는 있죠. 책임은 본인이 지잖아. 아, 그렇죠. 그죠? 성인이 됐다라면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것도 있고 성인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이에요. 불가피하게 어찌됐든 언더마켓에서라도 이런 성인물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모든 하이테크는 이 성인 컨텐츠에서 도약점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과거에도. 아, 그렇군요. 궁금한 내용이 더 많긴 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이제 이 소식에 비해서는 약간 재미없는 내용일 수 있는데 퍼플렉시티에 이어서 이제 클로드라는 혹시 클로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지난 녹화 때 들어봤습니다. 아, 지난 녹화 때? 언제 네. 얘기했었죠 저희가? 지난 녹화 때 클로드 얘기 몇 번 나왔던 것 몇번 같아요. 하긴 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뭐 본격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네. 이제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그 개발자들 사이에서 되게 인기가 많은 그 모델입니다. 이제 챗GPT 같은 LLM 서비스인데 클로드는 지금 현재 엔지니어나 아니면은 엔터프라이즈 쪽을 좀 지향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이제 이런 스킬이라는 신규 기능을 추가를 했고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인프라 환경을 이제 클로드에서 통합해서 이제 제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제가 이제 가져온 소식은 그 클로드의 스킬이라는 신규 기능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게 혹시 그 오픈 AI GPT의 GPT스의 개발자 버전으로 저는 좀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궁금했던 점이 지난 녹화 때 개인 비서 관련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그 비서랑 네. 지금 방금 설명해주신 그 마크다운 방식으로 일을 시키는 거랑 뭐가 차이가 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개인 비서에 대한 제가 컨텍스트 메모리가 지금 어떤 내용으로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개인 비서? 우리가 개인 비서를 한번 얘기를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화된 비서를 또 이제 우리가 챗봇을 음성 모드로 이렇게 시연하거나 아, 이런 거 해요. 자비스 말씀하시는 자비스. 거군요. 저는 이제 김 비서고 아. 이제 그런 것. 근데 그건 이제 음성으로 AI가 대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포괄적으로 비서라고 하는 거고 지금 얘기한 스킬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GPT 옛날에 그 GPT하고 똑같이 어떤 특화된 용도로 AI를 좀 이렇게 최적화시키는 맞아요. 그 개념은 같아요. 동일해요. 근데 이제 다만 그 대상이 되게 일반적인 범용 목적이냐. 그러니까 이 LLM이
자기가 자비스라는 거를 인식하고 말을 하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떤 코드나 특정한 뭐 임무 수행을 위해서 이제 코드 베이스의 내용을 참고하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원리는 비슷하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 자, 이번에 제가 두 번째 가져온 뉴스는 이것도 되게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주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아, 집중해 주세요. 주식하시는 분들이 요즘 뭘 많이 쓰냐면 AI를 많이 씁니다. 오. 자, 근데 아주 재미있는 기사예요. 너무 관심이 가는. 업계 1, 2위가 저점 매수도 못하네. 미국 투자 대결서 중국의 굴욕. 매일경제신문입니다. 네. AI가 직접 투자에 나서서 경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하나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 보시면서 자, 여기 보시면은 요약 내용인데요. 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AI 모델들이 참가한 암호화폐 투자 대회에서 그록 4가 약 500%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주목받았다. 1등 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500%요? 예. 근데 이게 500% 가능한 건 이게 지금 암호화폐 쪽이잖아요. 암호화폐군요. 그래서 일반 주식 시장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 그렇죠. 막 법률적인 이슈들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아, 제가 알기로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수익률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자, 반면에 챗GPT와 제미나이는 각각 2,800달러와 3,270달러의 손실을 기록해서 매우 실망스러웠다. 정말 실망스럽네요. 듣기만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 이 암호화폐 쪽은 이게 사실 투자 상한한 상한한의 어떤 서킷 브레이크라는 게 없잖아요. 네. 통제 없기 때문에 뭐 며칠 만에 50배, 100배가 될 수도 있어요. 다운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다이나믹한 어떤 변동성을 갖고 있는 환경에서 얘네들이 알아서 매수와 매각을 자기가 자동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록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롱 포지셔닝에 저는 잘 모르는 얘기긴 한데 롱 포지션으로 시장의 저점을 정확히 포착해 투자에 성공했다. AI 시장 분석 능력 차이에 대한 경고도 있었다. 뭐 해가지고 이렇게 표를 보여줍니다. 지금 보면 실제로 얘가 투자를 한 거예요. 이거는. 200달러를 가지고 네, 1,100달러. 그렇죠. 야, 이건 정말 대단한 소식이고 제가 이 그록4를 조금 더 빨리 만났다면 제가 요즘 쓰면서도 그록의 답변이나 이런 거를 채택률이 높아요. 저는 시작할 때 한 보통 3개 정도의 모델을 동시에 물어보거든요. 네. 3-4개. 네. 근데 요 근래 들어서는 그록의 답변이 되게 괜찮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계속 보면 이 기사의 핵심이 그거예요. 예상 같으면 가장 똑똑하다는 챗GPT나 제미나이가 1, 2등을 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게 되게 충격적입니다. 투자는 한 종목만 한 건가요? 여러 종목을 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조건을 주긴 했을 텐데 여하튼 동일한 조건을 준 것 같아 보여요. 그렇죠. 같은 200달러로 시작해서 그렇죠. 여기 지금 거래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렇다면 뭐 주식 관련한 AI 로보어드바이저라든지 뭐 이렇게 그 분석 예측하는 데서는 그록을 좀 더 공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요? 근데 되게 그런 면이 있네요. 약간 표본이 더 많아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렇긴 실제로 가능성이 되게 좀 보이는 게 막 자산 운용사 이런 거 물론 저는 아직 자산이 형성되지 않아서 이제 아직은 좀 시기상조겠지만 뭐 진짜 미래에는 AI가 펀드를 막 굴리고 자산을 운용하는 형태가 뭔가 사람보다 더 신뢰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겠죠.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할까요? 좋습니다. 네, 뉴스 소개는. 예진님 어떤 뉴스가 재밌었어요? 저는 가장 마지막에 다룬 AI가 투자를 대신해줄 수 있다. 역시. 저도 사실 그럼 네. 내가 이긴 걸로. 뭐 이런 거라도 해야지 되지 않을까요? 너무 긴장감이 떨어지잖아요. 좋습니다. 다음에는 그럼 저도 좀 재밌는 뉴스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정말 유익한 소식들 많이 들어봤고 이제 2부로 넘어가서 지금까지 배운 AI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봐봐. 지금 몇 분 했죠, PD님? 자, 그러면 이제 2부로 또 찾아왔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노트북 LM 알려주셨잖아요. 제가 네네. 직접 또 써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땠어요? 박수 일단. 어땠어요? 좋았죠? 네, 정리를 잘해주더라고요. 저는 GPT밖에 몰라가지고 그래서 PDF 정리를 해달라 했는데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죠? 네, 좋은 아유. 툴 감사합니다. 아, 맞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얘기를 해드렸죠. 음. 이 노트북 LM이 좋은데 조금 아쉬운 점이 엑셀 분석이 일단 엑셀 파일이 업로드가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제가 우연히 해외에 테크 유튜버가 이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져왔습니다. 엑셀 파일을 노트북 LM으로 분석하면 굉장히 정교하고 잘 나와요. 아니 근데 왜 구글에서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문서가 호환이 됐지 않았나요? 제미나이에서? 아, 원래 되는데 왜 막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이유가 있긴 하겠죠. 봐보시죠.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뭐가 있냐면은 제가 AI 리터러시 강의를 하는 동안에 그 강의 시작할 때 지난 1학기 때 시작하면서 설문조사를 한 87명을 했고 또 끝나면서 또 강의 후 이거 설문을 했죠. 같은 질문을 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인식이 그걸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걸 엑셀 파일로 제가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학생들에 대한 그 답변이 쭉 담겨져 있는데 이거를 제가 파일로 별도로 이제 다운로드를 했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 자, 노트북 LM에서 한번 볼게요. 근데 그러려면 먼저 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일단 엑셀 파일로 이렇게 열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엑셀 파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네. 그러면은 자, 왼쪽에 우선 이거를 엑셀 포맷은 못 읽으니까 엑셀이 노트북 LM이 읽을 수 있는 포맷으로 바꿔야 되는데 뭘로 저장을 해야 되냐?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파일 열면 다른 이름 저장 있죠? 예, 다른 이름 저장을 누르면 이 밑에 보면 파일 이름 밑에 확장자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텍스트 탭으로 분리 그리고 별표점 txt라는 포맷이 있어요. 자, 요걸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저장을 하는 거예요. 아, 텍스트로 분석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지금 제가 설문조사 응답에 대한 거를 여기다가 강의 후를 저장을 했죠. 자, 두 번째 파일 한번 볼게요. 두 번째 파일도 제가 여기 강의 이거는 사전 설문이잖아요. 네네. 예, 이거를 제가 일단 또 다운로드를 해요. 엑셀로. 이건 제가 구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제가 이미 다운로드를 해놨어요. 강의 후 설문조사라는 게 여기 있죠. 그러면 이 파일을 똑같이 폴더에서 열어야 돼요. 그래서 보면 OBS 방송 안에 이 파일이 열어야 되니까 우선은 자세히 보면 자, 강의 좀 전에 한 게 강의 사전 설문이었죠. 그 강의 후 설문조사를 후를 했군요. 네. 네, 전 설문조사를 엑셀 파일을 엽니다. 네. 열고 똑같이 저장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해야 돼요. 자동 저장 끄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다음에 확장자를 자세히 보면 또 역시 탭으로 분리되는 txt 파일 포맷 이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죠. 제가 두 개 파일을 저장을 했어요. 자, 이렇게 놓고 이제는 노트북 LM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노트북 LM의 새 노트를 열고 하면 처음에 파일을 업로드하게 되죠. 네. 여기서 파일 업로드 선택 그 다음에 제가 강의에서 OBS 방송 들어가서 파일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건 txt 파일입니다. 네. 자, 이 두 개를 다 열어요. 아예 txt 파일만 뜨네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입력이 돼요.
오. 자, 이러면 다 된 거예요. 아니 근데 오. 그 안에 내용이 지금 어떻게 파일에는 구성이 되어 있나요? 지금 보면 어. 탭 한 칸 띄어서 이렇게 쭉 저장된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우리가 사람이 보기에는 불편한데 AI가 볼 때는 이 포맷이 절대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음. 제공된 텍스트는 AI 리터러시 수강생 사전 설문조사 응답 데이터 그리고 사후 조사 응답 데이터 두 개가 같이 섞여 있는 걸로 나옵니다. 네. 자, 이걸 놓고 여기다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사전 설문과 사후 설문을 통해서 학생들의 인식의 변화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얘는 요 두 개 강의 전, 강의 후 설문조사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그 인식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주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왔죠. 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두 개의 파일을 비교했으니까 당연히 가능하죠. 이렇게 쭉 내용이 정리돼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예를 들면 강의 후에 AI는 삶의 업무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효율성의 증대를 시키는 도구로서 인식되었다. 사후 인식이 이렇게 바뀌어갔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그 다음에 사용법은 이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똑같아요. 자, 이걸 놓고 뭐 예를 들어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마인드맵을 만드는 거죠. 마인드맵 아시죠? 제가 네.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이 두 개를 가지고 어떤 그 마인드맵을 정리해서 수강생의 의견 분석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보면 활용 능력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또 능력 태도에 대한 변화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교육 경력 관심사에 대한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쭉 항목별로 보여주죠. 여기까지는 지난번에 한 거니까. 그리고 요번에 불과 며칠 사이간에 또 기능이 하나 추가됐어요. 노트북 우와. LM. 지난주에서 못 봤던 거. 강프로님 혹시 이거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예, 동영상을 생성할 때 그 왜 그 장표의 그 배경 그림이 있잖아요. 네. 설명 그림의 스타일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오. 기본 이제 설명 동영상으로 할 수도 있고 요약 중심으로 만들 건지 이걸 선택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뭐 요약으로 해보자고요. 그런 다음에 시각적인 스타일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기본값이 있고 이런 그림 있죠. 그림 스타일이 좀 다르죠. 네. 화이트보드 스타일, 그 다음에 뭐 수채화 스타일, 뭐 레트로풍도 있고요. 네, 많지는 않은데 심지어 종이 공예품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이건 워낙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시간 내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한번 제가 한번 신청 이렇게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전 사후 설문을 통한 인식의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작성 뭐 이렇게 해놓고 제가 일단 동영상도 한번 작성을 해놓을 수 있겠습니다. 네. 뭐 퀴즈 당연히 가능하고요. 지난번에 보셨던 것처럼. 그래서 나머지는 기존의 사용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게 엑셀 갖고 데이터 분석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방법을 꼭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엑셀 파일 저도 이제 실제로 구글 폼으로 최근에 막 행사 같은 거 할 때 이제 딱 받아가지고 했는데 저런 식으로 노트북 LM 저도 이제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근데 저 몰랐습니다. 엑셀 업로드 되는지 일단 한번 저도 저희 요긴하게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강프로님은 뭐 가져오셨어요 오늘? 저는 오늘 그 아까 일부 내용에 이어서 그 코멧을 직접 쓰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예진님께 말씀드려서 이제 코멧을 다운 받을 수 있게끔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쓸 수 있는지 같이 보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그 하단에 얘는 이제
크롬이고 얘는 코메시 브라우저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 실행되는 형태로 이제 퍼플렉시티 브라우저가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다가 뭐 내가 원하는 뭐 검색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일단 기존 크롬 브라우저랑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구글 검색창이 메인에 뜨는 게 아니라 퍼플렉시티 검색창이 이제 메인으로 나온다. 그래서 한번 사용을 해보죠. 그리고 속도도 실제로 웹에서 쓰는 것보다 브라우저에서 쓰는 게 훨씬 더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하나 예시로 검색을 해보자면, 혹시 뭐 핸드폰 뭐 쓰시나요? 아이폰 14 프로입니다. 아이폰 14 프로. 그러면은 네이버 쇼핑에서 아이폰 14 프로 케이스 인기 순으로 뭐 한 20개 이름이랑 가격 리뷰 수를 표로 만들어줘 라고 이제 이렇게 딱 입력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웹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해오는 그렇죠. 그런 능력이 있고, 그거는 잘 되죠. 게다가 이제 최근 트렌드가 또 AI 커머스 쪽으로 또 많이 이제 전환이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요런 실제 검색 기반의 이제 커머스가 굉장히 좀 유망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저희가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해갖고 SEO라는 용어를 많이 썼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AI가 이런 실제 상품 데이터들을 잘 끌어올 수 있게끔 한다고 해서 AEO라고 또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다른 기능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웹에서는 조금 활용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이제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짜리 요금제여서 이거는 이제 패스를 하고, 실제 지금은 어쨌든 무료 이용자들도 이제 뭐 추천인 링크 같은 것들을 통해서는 한 달 동안 그 프로 요금제를 무료로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선호하는 설정부터 뭐 이미지 생성도 여기서 고를 수 있고요. 나노바나나나 이런 최신 모델들이 좀 탑재된 걸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화라고 해갖고 여기에 이제 나에 대한 인스트럭션을 설정한 상태에서 이제 뭐 프롬프트를 입력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저의 관심 목록은 이제 스포츠랑 재무 이런 쪽에 되어 있고요. 그러네요. 네. 그다음에 이게 아무래도 네. 브라우저에는 없는 기능들이 있네요. 맞아요. 특히 이런 단축키 같은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브라우저다 보니까 좀 더 좀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단축키는 어떻게 쓰나요? 단축키는 여기 슬래시 이런 명령어를 입력하면은 네. 이제 여기 해당하는 지침이,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기존에 다 입력을 했어야 된다면 이런 단축키로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리 프롬프트를 만들어 놓는 거죠. 맞아요. 매크로 같은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시스턴트를 막 번거롭게 구축하고 이제 막 커스터마이징 할 필요 없이 여기서 원하는 뭐 아까 노트북 LM 노트를 관리할 수 있게끔 해줘. 네, 한번 트라이 해보겠습니다. 위에 탭이 많이 열리는데 하나 누를 때마다 탭이 열리는 건 네. 자기가 설정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까지 잘 모르겠는데 탭이 열리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잠시만요. 여기서 한글로 제가 영어를 할 줄 알지만 시청자를 위해서. 네, 맞습니다. 네. 아니 잠시만요. 아니 이게 어시스턴트 이게 공식적으로 퍼플렉시티에서 이제 제공하는 기능이거든요. 좀 다른 거를 해보자면은 잠시만, 좀 너무 쉬운 것보다는 사실 노트북 LM 관련된 게 제일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좀 한글로 지금 계속 그 기본 브라우저를 코맷으로 설정하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일단 뭐 당장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하기보다는 내가 몇 번 써보면서 뭐 만약에 기존의 검색 엔진을 쓰시던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이제 검색창에다가 이제 검색어를 입력하고 그다음에 원하는 내용들을 내가 직접 선택을 해서 찾았다면 가장 큰 차이는 대화 형태로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부분이 좀 가장 큰 차이여서 아마 좀 이질감이 생기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처음 들어와 봤는데 제가 평소에 보던 창과는 달라서 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여기 보면 이제 노트북 LM 최근 노트북들을 모두 비교해서 이제 한글로 요약된 핵심 비교표와 예시를 포함한 원페이지 차트 시트를 만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켜놓은 탭들을 얘가 이제 인식을 하고 분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계정에 권한이 주어져 있네요. 맞아요. 왜냐면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로미눔으로 되어 있어서 제 구글 계정이 다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기존의 크롬에서 쓰던 확장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작업은 좀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어쨌든 어시스턴트로서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커맷에 대한 내용이 사실 7월부터 출시가 된 거라서 지금 막 엄청난 파급력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글쎄요. 저도 네. 계속 몇 번 뜨기도 해요.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음. 근데 내가 굳이 거기서 브라우저를 써야 되나? 잘 안 가게 됩니다. 사실. 여기 보면은 이제 솔직히. 제가 막 그 입력해놨던 그 그런 화면을 가져오네요. 오픈 AI 데브데이에 대해서 정리했었던 내용들인데 그거까지도 가져. 이런 것들도 다 가져와서 실제로 그래서 이런 에이전트 기능들을 써보면은 또 약간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이제 제 계정이고 네. 저는 아직도- 만들어 놓은 게 수십 개라서. 아 그쵸. 굉장히 그러면은 오래 걸리겠네요. 일단 너무 기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넘어가도록 원하는 하겠습니다. 노트북 LM에 하나만 가지고 올 수도 있나요? 그 내용을 지정을 해서 불러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플렉시티 커맷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고 뭐 그 외에도 기본적으로 이제 심층 연구라던가 뭐 아니면은 추론적으로 이제 실행할 수 있다던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웹에서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노트북 LM은 좀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건 코멧은 어떤 사람들이 쓰면 가장 좋을까요? 사실은 지금도 아직 그 AI를 쓰면서 좀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AI가 생성해내는 잘못된 정보, 할루시네이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한 출처와 함께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물론 틀린 내용이라도 내가 출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가 이렇게 답변을 작성했는지를 볼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브라우저를 썼을 때는 아무래도 뭐 이제 기존에 저희 GPT를 써서 검색을 해보면 알 수 있지만 그 웹 검색을 별도로 클릭하지 않으면 기존에 뭐 몇 년도 몇 월까지의 정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실시간으로 현재 날씨라던가 아니면은 뭐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라던가 이런 것들을 가져오지 못하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너무나 쉽게 수행합니다.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21일 현재 그렇죠. 기준으로 이제 주가를 가져왔기 때문에 네. 근데 저 내용이 챗GPT에서 하면 저렇게 안 나와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은 챗GPT도 거의 똑같이 나올 것 같아요. GPT를 검색해봐야지. 음. 이게 브라우저가 아무래도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어색하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색한 거죠 이제. 네. 근데 물론 가능하긴 합니다. 그렇죠. 로그인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검색을 눌러야 되지 않을까요? 웹 찾아보는 중이라고 이제 아예 검색을 해버리네.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어. 이제 제가 저기서 웹을 한번 열어. 웹 검색을 누르면 네, 이제 조금 눌러야죠.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누르고 다시 주가 정보를 가져오죠.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실제 막 실시간 검색에 특화된 부분이 좀 약하긴 하더라고요. 퍼플렉시티에 비해서. 게다가 이제 브라우저다 보니까 더 그런 부분들을 잘 가져오고 아까 뭐 크롤링이나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그냥 되게 어쨌든 그 브라우저 내에서는 이제 퍼플렉시티 브라우저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되게 좀 역할을 톡톡히 잘 하는 걸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어떨 때 사용하세요? 뭐 이제 저는 보통 사업 계획서나 이런 것들 작성할 때 이제 자료 조사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챗GPT나 제미나이로 했을 때는 이게 가끔씩 없는 정보를 굉장히 그럴싸하게 만들어 갖고 맞아요. 사람을 헷갈리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퍼플렉시티를 항상 저는 크로스 체크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지만 항상 결국 이 AI가 알려준 내용에 대해서 활용하는 그 책임은 전 사람한테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AI가 이렇게 알려줬어요라고 하는 게 사실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하는 좀 습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제 차례인가요? 또 가져오셨군요.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거, 자, 바로 제가 준비한 거는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구글 AI 스튜디오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알만한 분들은 올게 왔다라고 얘기했을 거고 모르는 분들은 저게 뭐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구글 AI 스튜디오가 조금 AI를 좀 아는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잘 씁니다. 우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오늘 이걸 다 설명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제가 이걸 직접 작업하는 거는 이제 앱 만드는 것도 보여드릴 텐데 그거는 이제 제가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하고 오늘은 이 구글 AI 스튜디오 전반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시작하면 우선 뉴 앱을 갖다가 처음부터 만드는 걸로 시작을 해요. 스튜디오입니다, 말 그대로. 근데 이 앱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이 제미나이 챗봇을 써서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 당연히 이미지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 오디오 만드는 것도 되고 또 비디오 만드는 챗봇도 만들 수 있어요. 거기에 따라 쓸 수 있는 모델들이 밑에 이렇게 바뀌죠. 특히 이미지 관련해서는 나노바나나 이건 뭐 너무나 잘하는 거. 저희가 이것도 따로 한번 다뤄야 되겠죠, 나중에. 그쵸. 나노바나나 제가 한번 또 막강합니다.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마젠이라고도 읽고 하는데 이름이 좀 그렇긴 한데 이미진하고도 읽고 이미진 4 이번에 울트라라는 게 또 나왔죠. 이걸 여기서 직접 써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써보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오른쪽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몇 가지 그 설정이 돼요. 근데 이거는 보통 일반 사용자들은 잘 쓰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 나노바나나의 어떤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스트럭션 기본적인 어떤 인스트럭션을 여기서 하나 주고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면 뭐냐 하면 이 모델을 내가 어떤 목적으로 만드는데 어떤 특수 목적에 맞게끔 모델을 AI를 만드는데 얘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기본 가장 상위의 명령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죠. 예를 들어 너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거 프로필 사진을 만드는 모델이야 라고 하고 그랬을 때 중요한 몇 가지를 최상위 인스트럭션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얘가 이거는 그 이후에 쓰는 프롬프트와 관계없이 항상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제 정체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 롤을 정하는 뭐 이런 것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템퍼레처라는 게 있는데 혹시 이거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맞습니다. 일반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 건데 이 템퍼레처라는 게 이게 하이퍼 파라미터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템퍼레처 값이 올라가면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온도가 올라가면 창의적인 답변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걸 낮추면 창의력을 포기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고양이가 뭐 언덕에서 노는 그림을 그려줘 해놓고 템퍼레처를 바꾸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 지금 이미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값이 정해져 버리죠. 제가 이걸 템퍼레처를 제로로 놓고 하는 거하고 풀로 놓고 했을 때 그게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시연은 나중에 정리를 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왜 이게 창의력을 좌우하게 되느냐? 이게 뭐냐면 모든 AI는 요즘 그 AI는 생성형 AI는 확률, 통계와 확률에 의한 답변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통계와 확률 안에서 내가 어떤 통계값을 결과로 답변할 건지를 사용자가 지정을 해줄 수 있게끔 해준 게 이거예요. 이해됐습니다. 예를 들어 프롬프트에다가 어떤 요청을 하고 반드시 가장 확률 높은 걸로만 답변해.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자기가 템퍼레처 값을 낮게 잡아가지고 확률이 높은 것만 갖고 답변합니다. 네. 그렇게 말로 할 수도 있어요. 프롬프트에서는. 근데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기능으로 제공이 됩니다. 맞아요. 네. 저게 이제 어쨌든 변수 값 중에 하나라서 이제 API를 아마 쓰시는 분들은 더 많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API는 뭐죠? API는 이제 만약에 제 웹 환경에서 저런 이제 뭐 나노바나나나 아니면은 제미나이 같은 모델들을 불러와서 쓰고 싶을 때 이제 통신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웹에다가 이 제미나이 모델을 연결하고 싶어. 이럴 때 이제 쓰는 방식입니다. 좀 다른 종류의 툴들을 AI한테 손에 쥐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예를 들어 AI가 자기는 모르는 어떤 검색 엔진 툴이 있는데 얘를 쓰도록 손에다 쥐어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얘가 AI하고 서로 소통하기 위한 대화의 규칙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그 규칙을 정의해 놓은 거를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좀 보통 API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연결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AI가 얘를 가져다가 자유롭게 쓰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요즘 MCP라는 것도 그런 개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계속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그 밑에 보면은 스탑 시퀀스라는 게 있어요. add. 이게 뭐냐면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A라는 숫자를 누르면 답변을 생성하다가 멈춰라라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 네. 이걸 하다 보면은 이제 토큰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네. 토큰이 과다 사용되거나 또는 이제 답변을 시작부터 이건 아니야. 스톱하고 싶거든. 근데 원래는 안 돼 이게. 근데 여기는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구글 AI 스튜디오는 사실 개발자를 위한 앱을 만들고자 하는 개발자들한테 여기서 테스트를 충분히 한 다음에 오른쪽 위에 보면 get 코드라고 있죠. 네. 그거를 소스 코드로 가져가서 앱을 만들으라고 하는 일종의 놀이터예요. 플레이그라운드. 이런 것들을 보통 AI 개발사들이 다 제공합니다. 그래서 오픈에도 플레이그라운드가 있죠. 맞습니다. 그런 형태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탑 시퀀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아웃풋 랭스라는 것도 답변을 할 때 답변 토큰을 제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테스트 목적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너무 길게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거나 아니면 이 챗봇이 목적상 그렇게 길게 답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이 아웃풋 길이, 토큰의 길이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일단 요거 테스트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나노바나나하고 이미지4가 있는데 참고로 나노바나나는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변경할 때 얼굴을 바꾸지 않고 이런 이미지 투 이미지에서 굉장히 장점이 커요. 근데 좀 의외이긴 한데 그냥 텍스트로 이미지를 생성할 때는 나노바나나가 좀 별로예요. 그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강프로님? 그거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Artificial Analysis라는 서비스를 소개를 드렸잖아요. 네. 거기서도 보면은 이제 요즘에는 이미지 투 이미지를 이미지 에디팅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니까 그렇게도 얘기하죠. 이미지 에디팅 성능 지표는 1위인 반면에 텍스트 투 이미지는 다른 모델에 비해서 약간 떨어진다. 밀리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굉장히 우수한 퀄리티임은 맞는 것 같다. 근데 뭐 저도 실제로 경험해봤어요. 그냥 텍스트로 이미지를 생성할 때는 별로예요. 그래서 뭘 쓰냐면 구글의 이미진 4를 많이 써요. 또는 울트라를 쓸 수도 있겠죠. 이번에 지금 울트라가 나왔죠.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좀 전에 그 템퍼레처 값을 맥스 값을 줬죠. 맥스. 이 상태에서 여기서 예를 들어
아주 간단하게 한글로 한번 써볼게요. 한글로 써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이 정도는 예를 들어 16대 9로 해서 여기 아웃풋 레졸루션 해상도까지 정하게 돼 있죠. 요거는 뭐냐면 처음에 요 답변을 몇 개를 만들 거냐라는 건데 한 2개 정도를 만들어 볼게요. 고양이 한 마리가 푸른 언덕에서 뛰어노는 모습. 뭐 이 정도로만 한번 해볼게요. 네. 자, 템퍼레처 값이 그 맥스 값에 있는 상태에서 이미지를 한번 생성하는 겁니다. 근데 비디오나 오디오는 이거보다 조금 더 걸리기도 해요. 근데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보셨죠? 언덕에서 고양이가 지금 뛰어노는 건 맞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테스트 목적이상 다시 돌아가서 자, 리브 합니다. 다시 나와서 템퍼레처 값을 이렇게 줄였죠. 네. 그리고 다시 이미지 인포로 들어갑니다. 16대 9 똑같이 한번 한글 써볼게요. 고양이 한 마리가 푸른 언덕 위에서 뛰어노는 모습. 뭐 이 정도로 해서 다시 런 해볼게요. 네. 그러면 아까는 좀 더 나름 창의적인 그런 형태의 아까 지금 저희가 템퍼레처 값을 제일 높게 했죠. 네. 그러면 좀 더 창의적인 거고 이 경우에는 좀 더 노멀한 형태의 답변이 나온 셈이에요. 지금 보면 제가 지금 하나를 했네요. 근데 이게 템퍼러처 값이 적용이 된 건가요? 지금 되긴 된 거죠. 이걸 만들기 직전에 저희가 그거를 이제 설정하고 들어왔잖아요. 템퍼레처 값이 낮은 게 조금 더 생성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유가 있나요? 글쎄요. 그거는 그런 건 잘 모르겠네요. 그게 생성 차이를 시간에는 내나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이미지 4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건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지정할 수 없게 되어 있을 수도 이 있습니다. 프롬프트 자체가 너무 단조롭기 맞아요. 때문에 여기서 창의력이라는 게 큰 의미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차라리 타이포그래피나 이런 되게 좀 창작적인 부분을 할 때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생성하시면서 하나 또 이제 구글 AI 스튜디오가 되게 좋은 부분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무료로 쓸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좋은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미드전이라던가 다른 클링이라던가 이런 뭐 영상 생성이나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쓸 때는 다 유료를 베이스로 하고 있거든요. 뭐 아니면은 워터마크라도 넣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구글 AI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한번 템퍼레처 값을 최대로 올리고 다시 이미진을 띄운 다음에 기대가 됩니다. 과연 얼마나 창의적인 사진이 나올지. 좀 더 이렇게 뭐 주변 환경을 좀 더 그려주고 여기 좀 보면 심판이 생겼네, 그죠? 그러네요. 심판이 있네요. 라운드 2라고 써 있네요. 라운드 2. 종도 있고요. 이런 그림인데, 자, 얘가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구글 AI 스튜디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일단 무료로 써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구글은 이걸 무료로 쓰게 해줄까? 이유는 개발자들이 개발을 AI 자기들이 제공하는 이 모델들을 사용해서 뭔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개발을 테스트하는 과정까지 다 비용을 내야 되는 토큰을 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약간 억울함이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런 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생각한 게는.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해본 다음에 괜찮으면 이제 get 코드에서 소스를 가지고 와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API에 비용을 내고 써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무한정 무료는 아니에요. 제가 한번 많이 써봤는데 할당량이 있죠. 하루. 쓰니까 그 블로킹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시간이. 자,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또 너무
좋은 도구들이 소개된 것 같아서 음. 좀 실제로 다른 분들도 많이 써보시면서 음. 좀 이 AI랑 좀 가까워지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 가지고 다음번엔 더 재밌게. 네, 예진님. 다음 화에서 만나요. 네. 고생하셨습니다.